현대트럭에는 사용 설명서가 너무 두꺼워서 보증이 이미 만료되어도 다 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이해하기 복잡해서는 안 된다. 2026년 터보 엔진이 비싼 진공 청소기처럼 들리지만 오늘은 죽지 않는 진짜 강철의 전설 11개를 구합니다. 우리는 큰 수리 없이 100만 마일을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공학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시상대까지 머무르세요. 이 세 모델은 현재 어떤 차량도 압도할 것입니다. 시작하자. 11번 1974 년형 지프 J10. 이 목록은 미국 철강시대의 진정한 생존자인 1974 년형 지프 J10부터 시작한다. 오늘날 지프라는 이름은 랭글러나 고급 SUV를 떠올리게 하지만 70년대 지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칠고 파괴되지 않는 트럭들을 제작했습니다. J10은 라이프스타일 픽업 트럭이 아니라 전설적인 지프 글래디에이터의 직계 후손인 중장비 차량이었고 와그너와 플랫폼을 공유했다. 그런데 왜 주인보다 오래 살 수 있을까요? J10은 상업용이 아닌 군사 철학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체는 편안하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절대 부서지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두꺼운 강철 사다리 샤예시, 견고한 다나 44 전우축, 그리고 거의 모든 마모를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입스프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는 단순함의 구현체였다. 1974년까지 J10은 AMC의 전설적인 V8 엔진, 예를 들어 360이나 강력한 400이를 장착했습니다. 이 엔진들은 순수 철제 블록으로 저회전 토크와 놀라운 내구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기관차들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수리도 쉬웠다. 컴퓨터도 섬세한 센서도 본이 달에 부서지기 쉬운 플라스틱도 없었고 오직 철과 강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만이 있었다. 오늘날 마지막 모델이 생산 라인에서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J10들은 오프로드 애호가들에 의해 복원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좋아서가 아니라 그 기반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들은 죽지 않는 차량이며 기본적인 정비만 있으면 현대 트럭이 고철로 변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10번 2세대 V6 4.3리터 기구의 쉐보레 S10. 10위로 넘어가면 제너럴 모터스가 미니트럭 침공에 대응한 쉐보레 S10을 발견합니다. 1세대는 성공적이었지만 1994년에 출시된 2세대가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더 둥근고 현대적인 디자인 덕분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기가 이 목록에 오르는 이유는 아니라 그녀를 생존자로 만드는 것은 그녀의 마음이다. 네, 4기통 엔진으로도 선택할 수 있지만 S10을 전설로 만들고 많은 차량들이 여전히 도로를 달리는 이유가 바로 3리터 4포인트 V6 엔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V6 엔진은 새로운 엔진이 아니라 쉐보레의 350 스몰블록 V8 엔진으로 회사의 가장 유명한 엔진 중 2개의 실린더가 잘려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즉 4.3리터 엔진은 V8 엔진의 내부 견고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피스톤, 커넥팅 로드, 크랭크 샤프트 등 많은 부품들이 매우 견고해서 대형 트럭에 훨씬 큰 엔진의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그 막힌 엔진을 훨씬 가벼운 S10 셰시에 넣으면 거의 작동하지 않는 동력 장치가 됩니다. 한계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작동해서 기본적인 정비만으로는 거의 죽이기 불가능하다. 옛날 방식의 엔진이에요. 푸시로드, 단순하고 시끄럽고 크기에 비해 놀라운 토크를 가집니다. 완벽한 조합이었고 민첩하고 실용적인 크기의 트럭이었으며 큰 자매들의 주철 같은 심장을 지니고 있었다. 차체가 녹슬었음에도 이 4.3 엔진들은 계속 작동하며 다른 차량에 이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94년형 S10이 불멸의 이유는 판금 때문이 아니라 엔진 때문입니다. 번호 9 포드 레인저. 9위에는 북미 역사상 가장 흔한 컴팩트 트럭 중 하나인 포드 레인저가 있습니다. 1982년에 마스다의 쿠리어를 대체하기 위해 출시된 레인저는 포드의 100% 미국식 소형 트럭 혁명에 대한 해답이었으며 거의 30년 동안 이 부문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1980년대 첫 정사각형 세대부터 1993년에 인기 있는 공기역학적 재설계까지 레인저는 수백만 명의 기본 작업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럭이 왜 그렇게 지배적이었으며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걸까요? 가장 빠르거나 고급스러워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신뢰성의 정의였기 때문이었다. 그 불멸성은 2.3리터사 기통의 리마 엔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정교하지도 강력하지도 조용하지도 않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단순하고 견고한 철블록이었습니다. 포드는 이 엔진 설계를 20년 넘게 사용했는데 이는 레인저에 장착할 때쯤에는 이미 모든 문제점이 해결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극도로 시험된 공학 작품이었다. 또한 4/2 버전에서는 포드의 전설적인 트윈빔 프론트 서스펜션을 사용했는데 이는 F 시리즈의 구형 모델들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간단하고 저렴하며 거의 파괴 불가능한 세팅이었다. 레인저는 서비스 업체, 조경업자, 배달 직원들이 구매하던 밴이었습니다. 그들은 20만 마일을 무자비하게 운전한 뒤 학생에게 팔아 그 학생이 10만 마일을 더 주고 운전했다. 자동차 업계의 바퀴벌레 같은 존재이지만 최고의 의미에서 말이죠. 이 트럭은 장식 없이 검증되고 저렴하며 교체가 쉬운 부품만을 사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 트럭입니다. 포드 레인저는 흥미로워서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8위 1974년형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픽업. 우리는 8위에 도달해 진정한 헤비급 영역에 들어섰다. 이 이름은 매일 듣지 못할 수도 있는데 1974년의 인터내셔널 하베스터 픽업입니다. 오늘날 시장은 디트로이트의 빅3가 지배하고 있지만 70년대에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었는데 바로 산업 거대 기업인 인터내셔널 하베스터였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트랙터 회사였어요. 이들은 중장비 트럭, 농기계, 건설 장비를 만들었다. 다행히도 픽업 트럭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트랙터와 세미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대중을 위한 픽업 트럭을 설계하면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탱크입니다. 1974년 인터내셔널은 럭셔리나 속도 경쟁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은 농업 철학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50년 동안 어떤 조건이든 매일 작동해야 합니다. 이 트럭은 다른 브랜드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과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샤엣이 강철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차체 패널이 더 무겁습니다. 차축은 이 톤트럭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고 엔진도 있었다. 인터내셔널은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345나 392와 같은 자체 V8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고회전 엔진이 아니라 느리고 시끄러우며 멈출 수 없는 주철 괴물로 교통, 신호등 경주를 이기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농기구를 끌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인터내셔널 하비스터는 곧 경트럭 생산을 중단했는데 실패해서가 아니라 디트로이트의 대량 생산과 가격 경쟁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트럭들은 남아있었다. 오늘날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유물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 엔지니어가 만든 기계이지 마케팅 부서가 아니라 이 트럭은 문자 그대로 무거운 장비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하면 오늘날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번호 7. 1993년형 닛산 하드바디. 우리는 7위에 올랐고 이번에는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1993년식 닛산 하드바디입니다. 1980년대 중반 닛산은 전설적인 닷선 620을 이 새로운 플랫폼으로 대체했으며 대중이 붙인 별명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단단한 몸, 단단한 몸. 처음에는 공식 마케팅 이름이 아니었지만 진실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 트럭은 학대받도록 설계된 거야. 공격적이고 각진 스타일링, 넓어진 팬더, 그리고 견고한 자세로 하드바디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컴팩트 트럭의 외관을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마법은 피부 밑에 있었다. 하드바디의 핵심은 KA242 엔진으로 2.4리터사 기통입니다. 이 엔진은 일본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다른 제조사들이 타이밍 벨트 실험을 시작한 반면 KA242는
엔진 수명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된 매우 견고한 더블 로우 타이밍 체인을 사용했습니다. 이 엔진은 단일 오버헤드 캠을 가진 단순한 모델이었지만 전설적인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공한 독특한 3밸브 설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빠르진 않았지만 바위였다. 무시해도 되는 엔진이었고 싸구려 오일을 넣어도 계속 작동했어요. 엔진이 딱딱해도 트럭의 나머지 부분이 그 역할을 해냈다. 샤에시는 단순하고 견고한 사다리 형태였습니다. 전자장치는 기본적이고 기능적이었다. 이 트럭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선호되는 집 노새가 되었습니다. 신뢰성이 사치가 아닌 곳에서는 생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흔한 일이고 30만 마일에서 50만 마일을 주행한 하드바디 차량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6번 4.0리터 엔진 장착 지프 코만치. 여섯 번째는 지프라는 이름을 가진 마지막 진정한 픽업 트럭인 코만치입니다. 1986년에 출시된 코만치는 소형 픽업 트럭 물결에 맞선 지프의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픽업 트럭 셰시를 사용한 레인저나 S10과 달리 지프는 독특한 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코만치를 가장 성공적이고 아마도 가장 파괴 불가능한 차량인 지프 체로키 XJ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코만치는 체로키와 동일한 전면 유니바디 구조를 공유하여 가볍고 단단했지만 후면에는 적재함을 지지하는 별도의 사다리 셰시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이었지만 솔직히 이 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샤에시 때문이 아닙니다. 코만치가 불멸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엔진입니다. 1987년부터 코만치는 역사상 최고의 6기통 엔진 중 하나인 전설적인 직렬 4.0리터 엔진을 받았습니다. 이 AMC가 설계한 엔진은 공학의 걸작입니다. 이 차량은 실린더 헤드의 밸브가 단순한 설계로 설계된 주철 블록입니다. 정교하지도 않았지만 토크 괴물이었고 절대 막을 수 없었다. 인라인 40포인트 엔진은 오프로드 세계에서 과도한 사용에 성공하는 엔진으로 유명합니다. 관리가 엉망이라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 엔진을 녹일 과열, 오일 누출도 견뎌내고 계속 작동합니다. 이 엔진은 1960년대 AMC의 6기통 엔진에서 유래한 과도하게 제작된 엔진입니다. 그가 코만치족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완성되어 있었다. 체로키와 코만치가 원래 엔진으로 30만에서 40만 마일을 주행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지프는 1992년에 코만치 생산을 중단하여 매우 희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전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수리가 쉬워서 이 트럭들은 매우 인기 있고 소중히 여겨집니다.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니라 지프 역사의 한 조각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로 구동됩니다. 5위 다찌 D 시리즈와 슬랜트 6가 장착된 파워 외건. 우리는 20년간 다찌의 거친 외관을 정의한 트럭 D 시리즈와 그 4곱하기4 버전인 전설적인 파워 외건으로 다섯 번째 작품을 시작합니다.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제작된 이 클래식한 외관을 가진 픽업들은 크라이슬러의 중장비 도구로 각진 모양, 단호한 구조, 그리고 강한 타격을 견디면서도 계속 작동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파괴 불가능한 다찌를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은 즉시 커민스 디젤 엔진으로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일이었다. 1970년대에 다찌의 내구성 명성은 완전히 다른 가솔린 엔진 위에 세워졌습니다. 가장 기묘하고 믿기 어려운 엔진 중 하나인 슬랜트 6 또는 경사 6입니다. 왜 기울었는지. 크라이슬러는 엔진을 30도 옆으로 기울였다. 이것은 스타일이 아니라 순수한 공학적 덕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닛이 낮아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우 길고 효율적인 흡기 및 배기 매니폴드를 가능하게 하여 저회전에서 엔진에 환상적인 토크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슬랜트 6의 진짜 마법은 그 구조에 있었다. 이 블록은 주철 블록으로 처리 저렴하고 내구성이 최우선이던 시기에 설계되었습니다. 기계계에서는 역대 가장 과도하게 제작된 엔진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이 엔진은 매우 견고해서 크라이슬러는 산업용 응용, 발정이, 지게차, 심지어 보트에도 동일한 기본 구성 요소를 사용했습니다. 픽업 트럭에서는 엔진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엔진은 결코 죽기를 거부합니다.
오일을 거의 교체하지 않고 엔진이 계속 작동했다는 주인들의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소리가 크고 진동했지만 새벽만큼이나 믿음직했다. V8 엔진은 선택 사양이자 인기가 있었지만 이 트럭들이 불멸의 명성을 얻은 것은 겸손한 슬랜트6였습니다. 전자기기가 대신하기 전까지 단순하고 견고한 공학의 정점을 대표하는 차량들이었습니다. 4번 포드 F 시리즈 6세대. 4위에는 로열티가 있습니다. 이 트럭은 많은 이들이 포드 트럭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70년대를 지배했던 F 시리즈 6세대입니다. 이 시기는 포드가 미국 트럭의 독보적인 왕으로 자리매김하던 시기였으며 그들은 강철처럼 강인한 차량을 제작함으로써 이를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100% 강철, 100% 미국인, 그리고 100% 태도였다. 이 픽업의 불멸성은 가벼운 일본 공학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무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샤에시는 거대한 사다리형 디자인이었고 차체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갑옷처럼 보일 정도로 두꺼운 강철 패널로 만들어졌지만 그 내구성의 핵심은 그 길고 넓은 보닛 아래에서 뛰고 있었다. 이 시기는 위대한 V8 엔진의 시대였습니다. 터보도 연료 분사도 잊어버려. 여기서 우리는 포드의 FE 패밀리에 속하는 전설적인 엔진인 360과 390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엔진들은 60년대에 태어나 머슬케 동력을 공급했으며 지금은 픽업 트럭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하고 단순한 철제 블록으로 누구나 조절할 수 있는 카뷰레터와 산을 옮길 수 있는 토크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엔진들은 연비가 걱정되기 전부터 설계된 구식 엔진이었고 그 덕분에 내부는 무겁고 견고했다. 1977년식 F150의 보드를 여는 것은 단순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엔진도 보이고 접지도 보이며 엉킨 전선도 없고 플라스틱 커버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본 도구로 찾아내고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밴들이 떠나지 않는 거야. 이 차들은 여전히 복원 프로젝트, 농장 트럭, 오프로드 차량에 선호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 셰시와 엔진이 픽업 트럭이 순수한 도구였고 실패가 불가능한 시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3번 350cc 엔진을 장착한 쉐보레 스퀘어 바디.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가장 상징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가진 쉐보레 스퀘어 바디 또는 스퀘어 박스로 상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 트럭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미국의 상징입니다. 제작 기간은 1973년부터 1987년까지 매우 길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4년이요. 즉 제너럴 모터스는 모든 나사, 모든 패널, 모든 부품을 거의 절대적인 신뢰성 수준까지 완벽하게 다듬을 시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의 불멸은 단지 긴 생산 시간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덕분이다. 이 트럭과 동의어가 된 엔진, 쉐보레 스몰블록 V8 350cc. 이 계열의 엔진은 1억 대 이상이 제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 엔진은 지구상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가장 보편적인 엔진입니다. 그것이 내구성에 어떤 의미인지, 즉, 이 조각들이 너무 저렴하고 풍부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퀘어 바디의 보닛을 열면 거대한 엔진룸이 있고 350대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작업할 공간도 넉넉합니다. 전자장치는 기본적이었고 카뷰레터는 조정이 간단했으며 변속기는 터보 350처럼 튼튼했습니다. 이 트럭은 10년 넘게 미국의 기본 작업 도구였으며 오늘날에는 레스토랑 경영자와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트럭입니다. 왜? 이 부품이 절대 고립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비 부품이 존재하고 저렴하며 설치도 쉽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퀘어 바디는 소유자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무한히 재건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관리와 복원이 쉬운 트럭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친애하는 친구여, 일종의 불멸이다. 2위 300 직렬 6기통 엔진이 장착된 포드 F150. 은메달 2번에 들어갑니다. 이 트럭은 80년대와 90년대 미국의 중추였으며 300 엔진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한 포드 F150이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유선형이면서도 견고한 디자인으로 2세대 F150은 해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부터 고층 빌딩을 짓는 것까지 모든 것을 해주는 벤이 바로 그 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설적인 5.0리터 V8 엔진을 장착한 차를 샀는데 머스탱도 훌륭한 엔진이었지만 농부들, 건설 회사들, 트럭에 의존하는 사람들 등 아는 사람들은 다른 엔진을 선택했다. 그들은 포드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신뢰할 만한 가솔린 엔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4.9리터, 300기의 6기통 직렬 엔진이었다. 이 엔진은 공학의 전설입니다. 빠르거나 조용하게 설계된 게 아니라 저회전으로 트랙터 엔진처럼 멈출 수 없는 토크를 내도록 설계된 거였죠. 그리고 여기 그의 불멸의 열쇠가 있다. 거의 모든 현대 엔진이 체인이나 타이밍 벨트를 사용해 늘어나고 끊어지는 것과 달리 300번째 엔진은 크랭크샤프트와 캠샤프트를 연결하는 견고한 강철 기어를 사용했습니다. 강철 기어 세트가 고장 났을 때 답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7개의 침대 베어링이 있는 거대한 철제 블록으로 내부 안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엔진은 남용을 즐기며 부실한 유지 보수를 비웃는 엔진입니다. 과잉 건축의 정의입니다. 이 엔진은 매우 견고해서 포드는 배달밴, UPS 트럭, 심지어 발전기나 지게차 같은 산업용 용도에도 사용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이 보는 트럭은 바렌페인트와 녹슨 셰시를 지녔지만 엔진은 첫 랩부터 4.9초에 출발해 바로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엔진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1번 커민스 5.9리터 엔진을 장착한 다찌 램. 그래서 첫 번째,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하는 트럭, 전설적이고 터무니없이 과하게 제작되어 업계를 재정의한 차량입니다. 커민스 엔진이 달린 다찌 램.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다찌는 픽업 트럭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었다. 그들의 판매량은 저조했고 기적이 필요했다. 그 기적은 1989년 산업용 엔진 회사인 커민스와의 계약 덕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야말로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표준 픽업 트럭 셰시인 D 시리즈를 가져와 픽업 트럭용으로 설계된 엔진이 아닌 엔진을 장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커민스 5.9리터 6기통 직렬 12밸브 엔진인 6BT였다. 이 엔진은 픽업 트럭이 아니라 농업용 트랙터에서 나온 엔진이었습니다. 중형 배달 트럭의 엔진이었다. 산업용 발전기의 엔진이었어요. 이 괴물은 수십 년 동안 24시간, 주 7일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된 1000파운드의 주철 괴물이었다. 포드의 300대와 달리 이 차는 트랙터 엔진이 아니라 트랙터 엔진이었다. 모든 것이 100만 마일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체인이 아니라 시간 기어를 사용합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의 모델에는 P7100이라는 기계식 주입 펌프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화관감 블록만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픽업 트럭에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않는 순수 토크 엔진입니다. 이 엔진 주변의 나머지 다찌 트럭은 90년대 픽업 트럭이었어요. 변속기가 가끔 고장 나거나 실내가 닳기도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엔진은 영원하다.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고 불가능하며 오늘날 도로에서 이 트럭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50만 마일, 80만 마일, 그리고 수많은 기록된 커민스 12밸브 엔진이 100만 마일을 넘긴 사례가 있습니다. 이 트럭은 주인보다 오래 살 뿐만 아니라 아마도 셰시를 견뎌내고 나서 다른 트럭으로 옮겨져 그 트럭도 견딜 수 있는 엔진입니다. 이건 최고의 중장비 기계야. 과도한 설계의 정의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중 누구보다 오래도록 만들어진 일 위 트럭입니다.